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승현의 뉴스탑10 첫 소식은 나라 밖 소식으로 정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나라가 꽁꽁 묶여있지만 알 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내각 이제 첫 국무장관까지 인선이 나왔는데 예상 밖으로 러시아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정됐습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유정 기자 나오셨는데요. 누굽니까? 새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하면 엑소모빌에서 40년 동안 근무했던 정통 산업계 인사입니다. 기업인 출신인데요. 석유 관련 산업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에 엑소모빌에 입사해서 40년 넘게 근무하면서 CEO 자리까지 오른 직장인의 정말 꿈의 모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악수 나누고 회담하는 장면 보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을 잡고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렉스 틸러슨 미국의 새 국무장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푸틴과 가까운 이유 이런 겁니다. 러시아에서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사업하려면 당연히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과 가까워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 관계를 통해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 러시아로부터 무려 우정 훈장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누굴 뽑느냐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기업인을 뽑았다. 그리고 러시아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았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 트럼프 인사는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대통령의 인사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좀 친기업 성향의 인물을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점입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을 뽑았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와 관련된 사람을 뽑았을까요?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쳐다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부상 굉장히 미국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틸러슨이라는 매우 중요한 러시아와 가까운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자, 이정은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트럼프는 1971년도에 닉슨 공화당 정부 시절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키신저 보좌관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을 분리시키는 핑퐁 외교를 한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책이 역으로 가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을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미국의 최대 정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과 옆에 있는 중국을 끌어안으로써 소련을 고립시키고 싶었는데 이전엔 정반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중국을 상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71년도에 핑퐁 외교를 하고 79년도에 수교하고 난 다음에 1991년도에 네.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역순으로 아마 중국을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돌리는 그러한 작업을 아마 트럼프가 들어간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관계를 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현재 관계는 이런 관계죠. 중국과 러시아가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니까 러시아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많이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대북 제재 하나 만들 때도 두 나라가 거부권 행사까지는 안 하지만은 계속 미국이 하는 거에 어떤 제재를 걸고 하는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를 띄워놓기 위해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엔 제재를 서방 국가의 제재를 봐서 경제가 매우 나쁩니다. 그다음에 유가가 매우 떨어져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따라서 저 나라는 석유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는 방법을 열어주는 걸 아마 미국의 국무장관을 석유업계 회장을 임명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걸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경제를 약간 터주는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 석유 유가는 국제적으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약점을 잡아가면서 그다음에 어떤 러시아를 포용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정책을 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유정 기자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렇기 때문에 푸틴과 시진핑이 가까워진 것을 트럼프가 갈라놓는 이런 형국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을 내정해서 임명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데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는 일본하고 푸틴을 매우 가깝게 하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일본이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시베리아로부터 가스전이나 어떤 석유를 갖고 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
그 과거 1941년도에 일본하고 소련이 일소 중립조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네. 어떤 협력 관계로 가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큰 포석을 놓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바짝 붙은 건데 앞으로 트럼프가 바라는 구도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 계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중국을 매우 쳤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을 겨냥할 것이 많이 있고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이 가야 자신들의 이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일본은 북방 4개의 섬을 러시아에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러시아는 이걸 안 주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일본이 미국과 가깝지만 일본은 미국에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대외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제 정치에서 가장 유심히 볼게요. 그 북방 영토, 일본이 4개의 섬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차고 있는 4개 섬 문제가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인데 1956년 일본하고 소련이 복교를 할 때 그때 4개 섬을 돌려준다라는 문제가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소련이죠. 2개를 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의 중재로 2개 섬 정도를 돌려주고 2개는 돌려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명분을 일본에 주면서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공급받아갖고 일본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져가지고 어떤 중국을 고립시키는 대전략.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중국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쪽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 말 안 듣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은 네. 손을 봐서 손을 보고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에서 대포위 전략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근데 이유정 기자, 이제 어떻습니까? 엑스모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40년간 일하면서 맨 밑바닥에서 CEO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사람이 국제 외교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가 이렇게 상업적 딜을 잘하는 사람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상업적 딜도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꽤 유명한 외교,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인사 잘했다. 왜 트럼프가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호평을 했을까요? 일단 키신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장관에 적합한 사람이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흠결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러시아와 가깝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할 때 그럴 만큼 융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같은 경우를 그냥 단순한 대통령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의 상당 부분을 지분을 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엑슨모빌 회장하고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두 사람 모두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라라고 이제 던져주는 거죠. 던져줘갖고 러시아 경제가 좀 일어나게 되면 미국과 친해지면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대전략을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냉전 전에 이제 거의 무너졌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거칠게 일어나고 또 푸틴이 이제 뭐 자유주의하고는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어쨌건 중국 하여간 때려잡겠다 이 마음 하나로 중국과 관계가 불편할 수 있는 러시아와 손잡는 푸틴의 결정, 죄송합니다. 트럼프의 결정 내려졌다는 걸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바깥 세상 얘기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제부 이유정 기자는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